최고 득점부터 일단 하고 넘어갈게요. 최고 득점이요. 47페이지까지 해오라고 했었는데요. 저번 시간에 했던 게 저기 어디야? 28페이지까지는 다 마무리하고 넘어왔나요? 그죠? 10번, 11번은 질문이 딱히 없네요.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다음 쪽에 있는 47페이지까지 중에서 질문하실 거. 제가 대단원 그거는 남겨놓으라고 했으니까. 불러주세요. 몇 페이지, 그러니까 스텝 몇에 몇 번 이렇게 불러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 스텝 2나 스텝 1 뭐. 스텝 1, 스텝 2, 스텝 3. 평행사 변형, 스텝 1, 스텝 2, 스텝 3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세요. 스텝 1의 9번이요. 평행사 변형이죠? 네, 또. 스텝 3의 4번. 4번. 사칠. 스텝 3의 6이랑 10. 60. 규현이는? 윤지는 더 없고? 서원이랑 혜정이도 질문 마무리됐고. 예.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볼게요. 스텝 1의 9번. 이유를 마땅하게, 이거 수업 때 했는데, 영상을 봤어요? 이상하다. 9번에 제가, 이거, 몇 페이지죠? 39페이지에 9번짜리의 문제를 내가 얘기를 하긴 했어요. 뭐로 얘기했냐면, 일단은 지금 평행사 변형 ABCD라고 되어 있으니까 평행사 변형 ABCD를 하나 그리고 A, B, C, D 여기에서 대각선의 교점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 대각선과 그러니까 길이가 같도록 하는 애인 거죠. 밑변에 요 변의 길이와 요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도록 하는 요렇게 그려준 것 같습니다. 해서 EF 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문제에서 평행사 변형이 되는 이유라고 하면은 평행사 변형이 되는 이유는 총 몇 가지? 평행사 변형이 되는 조건 5가지. 첫 번째가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하다.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 그 다음에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길이가 같다. 자, 이 사각형이 ACED가 요 사각형이 평행사 변형이 되는 이유라고 하면 일단은 먼저 이 BC와 AD의 길이는 서로 같습니다. 이 색깔 다른 걸로 표시해 드릴게요. 책에서 나와 있는 거 말고 여기가 서로 길이가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얘가 이미 평행한 상태인 걸 알고 있으니까 얘는 평행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몇 번? 5번 조건에 있는 한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하고 길이가 같다라는 성질을 만족하기 때문에 ACED는 평행사 변형이 됩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여기에 멘트를 뭐라고 날렸었냐면 모르겠으면 엔간하면 5번이었다. 문제에서 낼 때
대부분 5번으로 퉁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아서 문제에서 물어볼 때 특히나 니네 수행평가 같은 거 볼 때 왜요? 라고 물어보면 진짜 도저히 모르겠으면 5번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길이가 같은 데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애중간하면 맞아요. 벌써부터 이런 얌생이를 꼼수를 알려주면 안 되는디. 자, 다음 스텝 2의 4번이요. 아하. EF의 길이를 구하여라. 예. 몇 페이지? 42페이지에 있는 4번 문제. 지금 4cm, 6cm. 이 정도로 갈게요. 4cm, 6cm. 쪼까맣게 그리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각의 이등분선, 요 각의 이등분선이 나오는 점과 요 각의 이등분선, 요 각의 이등분선이 누구랑? 여기랑 연장선 위에 있는 선들과 교점이 생기는 점을 EF라고 한대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여기가 4cm라고 나와 있고 6cm라고 나와 있을 때, 자, 기본적으로 평행사변형을 문제를 풀 때 뭘 제일 많이 쓸 것 같다? 쓸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첫 번째가 평행하다라는 성질을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다. 평행하다라고 나오면은 일단 뭐부터 생각하는? 동의각 또는 억각 찾아보는 거를 표시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아요. 또는 뭐와 관련된? 넓이와 관련된 문제로 나오는 경우도 많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지금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하니까 그 평행하다라는 거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 요각의 크기가 동그라미가 돼요. 그러면 삼각형 DAC라는 애가 뭐가 되는구나?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구나. 그럼 요 길이가 얼마? 6이 되는구나 라고 찾을 수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가 X인데 또 억각, 저 끝에 있는 억각을 찾아주시면은 BCF라는 애도 평행사변형이 돼서 지금 문제에서 구해보시면 EF라고 하는 애도 6이고요. 다음 CF, EF가 아니라 ED요. ED라고 하는 애가 6이고 안 지워져. ED라고 하는 애가 6이고 CF라고 하는 애도 6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런 느낌이거든. 여기가 6이고 이만큼으로 겹친 부분의 길이가 6이야. 그럼 그 겹친 부분이 얼마인지 알아? 알아. 얼마지? 4만큼 겹쳐졌죠. 그죠? 그러면 전체 길이는 얼마? 8이 되는 거를 확인 가능하시겠죠. 뭐 간단하게 계산하시면은 2개 더하고 겹친 거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6 더하기 6 마이너스 4 해주시면 8 나오겠네요. 43페이지에 있는 7번이요. 나한테 이런 걸 저런. 48페이지에 있는 7번이요. 빈칸. 저기 빈칸은 애지간에서는 문제에서 하라는 걸 찾으시면 되거든. AFCH에서 이런 느낌이야. AH와 FC가 서로 평행하고 빈칸이므로 AFCH는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할 때 평행사변형에서 평행과 관련된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은 몇 가지? 2가지입니다. 나머지 한 대변의 길이도 평행하던가 아니면 지금 평행한 변의 길이가 서로 같든가. 근데 AH와 FC가 평행하고 뭐예요? 길이가 같죠. 그죠? 그래서 AF와 FC? AH군요. AH와 FC가 평행하고 사각형 AFCH가 평행사변형이 된다. 라고 하는 말이 보이면 뭘 찾아라? 여기서 그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 얘를 써먹을 수 있는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 찾아라. 자, 그럼 가니까 가는 뭐예요? 가가 뭐라고요?
이미 문제에서 AH와 FC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왜?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이미 평행사변형은 두 대변의 길이가 같은데 중점끼리 연결했으니까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죠. 마찬가지로 똑같이 사각형 EB 어디야? GD라는 거를 본다면 여기 빈칸 나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뭐예요? EB와 GD의 길이가 같다. 자, 그러면 이 길이가 같은 거를 써먹을 수 있는 것도 몇 번이라고? 두 번째,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하다. 아니면 다섯 번째, 한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하고 길이가 같다. 그럼 결국에는 대변의 길이가 같은 걸 찾던가 얘네들이 평행한 걸 찾던가. 근데 이미 평행하죠. 그죠? 평행한 걸 찾을 수 있죠. EB와 GD가 서로 평행하다라는 걸 찾으실 수 있죠. 문제를 풀 땐 이런 식으로 풉니다. 특히나 빈칸 채우는 건요, 논리이자 독해예요.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여기에서 빈칸을 얼마나 적재적소, 위아래 줄을 읽어보면서 빈칸 채우기를 할 수 있는가. 이건 나중에 증명하는 거에서도 나오기 시작해요. 너네들이 아직까지는 증명 과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안 한 학년이거든요. 증명이 그렇게까지 진행이 되지 않아요. 중학교 때까지는. 근데 고등학교 과정이 진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정리라는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증명과 관련된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럼 그 증명이라는 것들이 나올 때에 대부분 다 빈칸을 두고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은 것은 혹은 뭐 옳지 않은 것은 뭐 이런 멘트가 나오게 된다면 뭘 해야 돼요? 읽으시는 거예요. 얘가 빡빡빡빡빡 하고 바로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는 것도 결국엔 뭐예요? 읽으면서 하나하나 찾아 넣는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려면 뭘 해야 된다? 독해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진짜 실제로 월수금해 중에 하나한테 하도 문제를 읽을 줄 몰라서 읽으면 진짜 나랑 같이 읽으면 알 것 같아요 하고 자꾸 들고 가는 게 너무 화가 나서 제가 독해 논설 사설 그거 시키고 있거든요. 동아일보 같은 데 가서 그 오피니언이라는 탭을 들어가 보면 그날의 사설이 매일매일 주간 사설 같은 게 올라와요. 그럼 그 주간 사설을 쓰면서 그거를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막 알려주고 뭐하고 합니다. 사실은 책을 읽는 게 가장 좋은데 니네들한테 책 읽으라고 야 책 읽어 라고 하면 보통 책을 보고 와요. 대체 보는 거랑 읽은 거랑 뭔 차이예요? 저는 보통 본다라고 하는 거를 워칭이라고 표현하고요. 이제 리딩이라고 하는데요. 워칭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시청각이죠. 시각하고 청각이에요. 주로 뭘 하냐면 흐름을 봐요. 근데 너네는 이 흐름을 보는 능력이 압도적으로 뛰어나거든요. 왜일까? 태어나면서부터 패드와 함께 했으니까. 너네들이 응애 하고 태어나서 이제 그 기억 속에 함께 하는 거에서 그 뽀로로당, 그 다음 타요, 이런 것들과, 이런 것과 함께 했잖아요. 우리는 그 TV, 뭔가 이런 걸 하려면 TV 앞에 꼭 앉아 있었어야 됐어. 그럼 논다라고 할 때는 니네는 시간 때울 때 뭐해? 쇼츠 보죠. 쇼츠가 뇌를 비우는 가장 좋은, 쇼츠를 본다라고 하는 게 뇌를 이제 멍청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죠? 상상력을 없애버려요. 사고력을 떨어뜨려버려요, 오히려. 쇼츠를 많이 보게 되면. 그러니까 진짜 정말 뇌를 비운다라고 하는 게 그냥 이렇게 고민이 많은 거를 비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멍청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로 쇼츠를 많이 읽으면 진짜 멍청해집니다. 그래서 왜냐면 그 도파민에 절여가지고 즉각적인 피드백만 보고 낄낄 호호 하고 넘어가고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뇌 속에는 아무 생각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리딩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시각이 아니라 이제 독서에 가까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런 건 뭐냐면 안에 있는 맥락이에요. 맥락.
화자의 의도 혹은 뭐 그런 거 아니면은 책으로만 읽었을 때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니네가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거를 한다고 이렇게 본다고 생각해봐. 이거를 소설로 읽어. 그 책으로 읽어랑 유튜브에서 정리 되게 잘 돼 있거든. 맹앙 하고 있으면은 유튜브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처음부터까지 잘 설명해 놔요. 그러면 뭐가 다르냐면 글로 읽으면 이 상황이 내가 머릿속으로 직접 그려야 되거든. 그런 상상을 하는 것 자체가 사고력을 키우는데 되게 도움이 된다라는 의미로 책을 읽으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동영상 같은 걸 보게 되면 되게 직관적으로 설명이랑 그림이랑 매치가 되게 잘 시켜놔요. 보통 그게 어긋난다던가 안 맞으면 뭐라고 해? 아, 뭐야. 하나도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영상은 너무 지저분하고, 아, 이 개판이네요. 여기 안 봐요. 이러고 그렇게 악플 남기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직관적이고 뚜렷하게 잘 보이는 것들로만 정리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네들의 상상할 수 있는 기회를 뺏어가요, 영상을. 특히 쇼츠는 더 짧은 기간 내에 30초, 1분 내에 여러분들한테 특히나 뭐 틱톡 같은 경우는 15초고 그런 거를 진짜 몰입감 있게 확 쓸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없어요. 그냥 이게 다야. 자, 나 쩔지? 왜?가 아니야. 나 쩔지? 이런 거 있다? 이거 다 보여주고 끝나. 내용이 하나도 없어. 그치? 생각할 수 있는 더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됐을까? To be continue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fin 하고 finish도 이렇게 딱 점 딱 찍어버리고 끝난단 말이죠. 그런 게 여러분들 이게 누적이 되면요. 수학도 힘들어집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에도 공부하실 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책을 많이 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옛날에 했던 짓 중에서 하나가, 진짜 했던 것 중에서 하나가, 저 독후감 받았던 적도 있어요. 진짜로. 예전 학원에서. 여기서는 안 하는데, 예전 학원에서 독후감 써오라고. 그러고서 가끔 애들한테 불러가지고, 그래서 나도 같이 읽었나 하면, 그래서 이 내용은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면,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꺼져, 이 새끼야. 왜 이렇게 맨날 그러고. 이 정도로 제가 읽는 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수학을 잘하면 국어를 잘해요. 진짜로. 여기 있는 모든 수학 선생님들 중에서 국어 영역에서 힘들어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야. 영어는 힘들 수도 있어. 왜? 낯서니까. 싫어서. 근데 진짜 정말 장담하는데 여기 있는 모든 선생님들 중에서 수학을 어느 정도 좀 하는 사람들이라고 치면 여기에서 나는 국어를 어려워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나도 그랬고. 근데 국어를 잘한다고 수학을 잘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학을 잘하려면요. 나중에 너네들이 가장 기본적인 거 이걸 하고 있는지 해왔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독해력. 두 번째, 연산력. 을 초등학교 때 키워왔으면 지금 되게 수월하게 공부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거랑 관련된 내용이에요. 따라서 여기는 뭐예요? 저 위에 있는 거 백규빈 돼요. PQ와 SR이 서로 평행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FC가 평행해서 평행사변형이다. 그러니까 AF와 CH도 서로 평행하고 그 평행한 선분 내에 있는 두 짧은 PQ랑 SR이라고 하는 애도 평행할 거다라는 걸 보여준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B랑 GD가 평행하고 길이가 같다는 걸 이용해서 저 EBGD라는 애가 평행사변형이 되는 순간 뭐를 성립해요? PS랑 뭐죠? QR이 서로 평행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죠. 이게 다예요. 그죠? 따라서 기억 니은에 의해 PQRS는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나오게 되겠죠. 몇 번 조건을 만족해서 첫 번째 조건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하다를 만족하게 됩니다. 7번이었습니다. 딴소리랑 함께 했습니다. 스텝 3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텝 3의 4번이요. 이거 좀 그래요. 이거 좀 많이 별로예요. 몇 페이지죠? 40.
이게 왜 48페이지? 43페이지지. 얘가 45페이지. 45페이지에 있는 4번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 4번 문제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지금 저기 요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좀 최대한 비슷하게는 그려볼 텐데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표현은 없고요. 대각선이 서로 연결되어 있네요. 그 대각선을 연결했을 때 이 각의 크기가 30도, 이 각의 크기가 15도라고 할 때 이 각의 크기인 이 x와 y를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2학년 2학기 심화특강을 듣는 아이들 중에서 그 2학년 2학기 심화특강이 어떤 교재로 진행이 되냐면 여기 있는 이 2학년 2학기 수학의 힘 감마라는 교재로 진행이 되는데 실제로 여기에도 완벽하게 동일한 문제가 들어있어요. 제가 왜 이걸 어제 풀었거든요.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153번 보이세요? 153번이랑 똑같이 생기고 각까지 똑같이 생긴 문제예요. 뭐예요? 전형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럼 어떤 식으로 푸느냐? 별로 안 깔끔한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보조선을 내려서 직각을 하나 만드시면요. 지금 요 각이랑 요 각의 요 변의 길이가 서로 평행합니다. 뭐 때문에요?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니까요. 그러면 여기 제가 알파벳을 좀 적을게요. A, B, C, D라 하고 여기를 O, H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AHC라는 삼각형에 AC가 빗변이 되고 빗변의 중점이 O니까 얘는 뭐라고 할 수 있나요? 외심이라고 할 수 있죠. 외심의 성질,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몇 도? 여기가 30도. 여기가 30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이등변 삼각형인데 30, 30 몇 도? 60도. 여기가 몇 도라고요? 60도. 밑각의 크기가 60도인 이등변 삼각형을 우린 뭐라고 부르나요? 정삼각형이라고 부르죠. 정삼각형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추가하자면 어디까지 길이가 같아집니까? 지금 내가 방금 전에 그은 보조선과 길이가 같아집니다. 그 다음은 어쩌나요? 자, 그 다음은요. 어디 있더라? 여기. 여기였는데. 아닌데. 잠시만요. 저 이거 뭐 하나를 못 찾았어요. 60도. 여기. 30도. 여기 30도 보이세요? 여기 30도 보이면 이쪽이 15도면 여기는 몇 도? 15도가 되죠. 15도가 된다는 건 결국엔 이 조그만한 BHD라는 O라는 삼각형도 뭐가 된다? 이등변 삼각형이 되니까 요 길이도 같아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BHA는 몇 도가 무슨 삼각형이 되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한 밑각의 크기는 몇 도? 45도. 45도에서 15도 빼면 여기는 몇 도? 30도. 다 했습니다. Y가 몇 도라고요? Y가 30도. Y가 30도이면 지금 여기도 다 했어요. 여기가 몇 도라고요? 45도. 그럼 X가 몇 도가 돼요? X가 105도가 나오고요. Y는 몇 도? 30도. 이렇게 계산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 이 6번 문제도 저기서 나온 문제와 똑같아요. 뭐야? 되게 전형적인 문제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에서 낼 수 있는 심한 난이도의 문제는 어떻다는 얘기야 결론? 다 거기서 거기라는 얘기예요.
그럼 6번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몇 쪽이죠? 46페이지인가? 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가 3cm, AD가 7cm, AC가 7cm인 평행사변형 ABCD래요. 사실 저기가 길이가 어떻게 되든 상관은 없는데요. 한번 좀 비슷하게 그려보자면 요 길이를 7이라 하고 3이라 하고 그 다음 대각선을 연결한 요 길이가 7이랍니다. A, B, C, D. 자, BC 위에 임의의 점 E를 잡고 D, A, E의 이등분선이 BC 또는 요 각의 이등분선이 BC 또는 BC의 연장선 위에 한 점과 만나는 점을 F라고 할 때 E에서부터 E가 어디서 출발해서 B에서 출발해서 C까지 가는 동안 F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나요? 지금 결국에는 뭘 구해야 되는 거야? 움직인 거리를 확인해야 되는데 움직인 거리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처음 위치와 그 다음 뭘 확인하면 돼요? 끝났을 때 마지막 끝 부분의 위치, 끝 위치 두 가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누구의? F의. 그러면 일단 처음은 먼저 누구의 영향을 받는 애니까? E의 영향을 받는 애니까 그럼 반대로 E는 처음이 어디야? E는 처음 위치가 어디야? B에서 시작하고요. 끝 위치가 얼마야? C예요. 그럼 B 하나 그려서 B와 관련된 각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를 확인하고 그 다음 C와 그렸을 때 C에 E가 위치했을 때 F가 어디로 떨어지는지 두 가지만 그려보시면 된다는 거죠. 처음과 끝. 자, 그럼 요 처음 위치를 E1이라고 놓을게요. E1일 때 DEAD의 각의 이등분선 여기를 동그라미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를 F1이라고 할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평행사변형이 보이면 뭐부터 봐야 된다? 평행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엇각 혹은 동의각부터 찾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거 E1, F1의 길이는 얼마구나? 3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음 두 번째, 이건 빨간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엔 C에 위치했을 때 가장 마지막 최종적으로 E2라고 할게요. E2에 위치했을 때 EA, D의 이등분선은 여기에 이등분선이 그려질 거예요. 여기요. 그리고 여기가 XX라고 했을 때 또 반사적으로 뭘 봐서? 엇각을 봐서 여기를 X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 F2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야? A, C, F.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렸지만 지금 어떤 각의 크기가 어때요? 같죠? 그럼 결국엔 C, E2F2의 길이, E2F2의 길이가 얼마? 7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얼마라고요? 7이라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뭔데? F1에서 F2까지의 거리를 구하고 싶은데 비싸는데 이거 하나에 500원짜리다. 알죠? 알아요? 아까워 죽겠네. 자, 얘를 구해야 되는데 얘는 그럼 어디서 구하면 돼요? 전체 BF2에서 BF1을 빼시면 되거든요. BF2라고 하는 애는 쪼개서 뭐로 볼 수 있을 거고 BC 더하기 CF
F2로 볼 수 있을 거고 여기서 BF1 하나만 빼시면 됩니다. 그러면 BC의 길이가 얼마라고 했고 7이라고 그랬고 CF2의 길이 우리가 얼마라고 정해줬죠? 7이라고 정해줬죠. 거기에 BF1 여기 BF1의 길이 얼마라고 찾아줬죠? 3이라고 찾아줬죠. 답은 11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 네, 움직인 거리를 봐라 라는 문제가 앞으로도 보인다면 뭐만 찾으시면 돼요? 처음 모양, 끝 모양. 중간에 변하는데 특별하게 변하지 않으면 처음, 끝 요 두 가지만 찾아주시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다음 10번. 10번은 사실 옆에 있는 힌트만 봐도 너무 쉽게 풀려서 그 힌트를 써서 표시만 했으면 사실은 이거는 거저 주는 왜 이 정도까지 힌트를 주지? 이건 거의 대부분 그냥 대신 풀어준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10번 문제를 한번 확인을 해보신다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A, D와 B, C가 평행한 사다리꼴 A, B, C, D에 A, D와 B, C가 평행한 A, B, C 뭐 그냥 대충 그릴게요. D 라고 할 때 CD의 중점을 M이라 하고 CD의 중점을 M이라 하고 M에서 AB의 연장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P라 하자. 어제 다 풀었던 문제가 똑같이 다 나오네?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은 좀 더 눕혀야 되는군요. 요렇게 갈게요. 요 연장선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요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을 요 점을 이제 P라 한대요. 네,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 다음에 A, B가 5라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MP의 길이가 7이래요. 지금 여기 길이가 서로 같은 상태고요. 요때 색7 ABCD의 넓이를 구하라. 지금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바꿔주길 원하냐면 지금 저 5랑 7을 이용한 무언가를 하길 원하는 그런 그림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방법이야 또 다양하게 있겠지만서도 어떻게 바꾸는 게 그나마 제일 편할까요? 라고 하면 지금 밑변 곱하기 높이처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네요. 평행선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네, 평행사변형을 만든다라고 되게 친절하게 나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점을 G라 하고 여기에 연장선과 만나는 요 점을 H라 한다면 얘네들이 서로 평행하잖아요. 그 평행할 때 가게 크기가 서로 같고요. 여기 가게 크기도 서로 같아서 무슨 삼각형이 됩니까? ASA 합동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각형 A, B, C, D의 넓이를 대신에 요만큼을 떼서 위로 갖다 붙이게 되면 사각형 A, B, G, H의 넓이를 구하는 식으로 바꿔 푸시면 돼요. 그렇다면은 지금 얘는 밑변이 5이고 높이가 7인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평행사변형인데 그 밑변과 수직인 애가 다른 반대편 대변에까지의 거리가 나와 있으니 그걸 높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요? 35. 그냥 이렇게 바로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평행사변형 부분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멘트 두 선분이 서로
평행하다. 에? 뭐지? 저 뒤에 불 꺼져 있는 거예요? 지금 막 켜진 거죠. 뭔가 뭘 하고 싶으신 거지? 자꾸 이렇게 앞에서 디스코 저기 클럽을 만들어 놨어. 똑딱똑딱똑딱 거려. 뭔데? 이거 뭐 하는 건데? 궁금하잖아. 궁금하면 참을 수 없지. 떠들고 있구나. 뭔가 분위기 잡고 뭔가 이렇게 무서운 얘기 해주는 그런 것 같아. 바빠, 씨. 자꾸 신경 쓰, 시선이 자꾸. 이렇게. 나머지는 괜찮으십니까? 내가 저번에 사진 찍었던 그 계획이 어떻게 되죠? 여기다가는 사진을 제가 안 찍었군요. 어떻게 하기로 했더라? 제가 기억력이 진짜 좀 많이 심각하게 안 좋아서. 너네도 제가 계획을 하나를 세우고 그대로 조금 마무리를 할게요. 일단 우리는 연강이 없으니까 우리 오늘 화, 목, 토요일 쉬어요. 다음 주 화요일도 쉬어요. 토. 네. 그 다음에 화, 토. 또 쉬어요. 광복절이잖아요. 광복절에 수업 안 할걸요? 광복절에 수업 안 해요. 다음에 화, 목, 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시간 부족하면 우리는 보충을 돌려야 됩니다. 뭘 좋아해. 우리는 빨간 날, 나는 어차피 빨간 날 나와야 되는 거 확정인데. 오늘이 이제 30일, 7월 30일이고요. 여기가 이제 8월 1일, 여기가 8월 8일, 8월 10일, 8월 13일, 8월 15일, 8월 17일, 8월 20, 22, 23. 하나 더 있네요. 그 다음에 화목토. 자, 오늘 우리 시즌 마무리 될 때까지 남은 시간입니다. 오늘 사실 뭐 빼고 오늘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12번의 수업이 남았네요. 지금 해야 될 게 여러 가지 사각형, 도형의 닮은, 평행선, 무게중심, 피타고라스, 경우의 수, 확률인가? 10개인가? 아니네. 무게중심도 안 들어가네. 여러 가지 사각형, 도형의 닮은, 평행선,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경우의 수 확률 9개 남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원주각은 여유있게 1, 2, 3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통계도 1, 2, 길어야 3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은 꽤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없지 않아요. 근데 제가 얘기했죠. 이 마지막 주간 언제부터? 나는 뭘 할 예정이다? 한 요 정도의 마무리를 하고 이때 단원 테스트가 끝내고 싶어요. 그럼 남은 일주일 동안 뭐 할 거다? 3학년 2학기 심화과정 RPM 가지고 한번 다시 두 바퀴 돌릴 거다라고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공통수학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3학년 요 부분부터 3학년 2학기 심화과정에 대해서 심화 반복을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요게 이렇게 한 하나, 둘, 셋, 넷, 네 번에서 한 5번 째고 나면 우리 그렇게 시간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거의 하나씩 나가면 될 것 같거든요. 오케이?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요일까지요. 닮음까지는 좀 나갈 것 같아요. 아니야, 닮음 안 나갈게요. 그럼 그러니까 목요일 날에 질문만 받고 그 다음에 숙제로 단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내죠. 그 2학년 2학기 거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목요일에 닮음을 하고 닮음 과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평행선을 토요일 날 나가고 평행선 과제를 나가고 마지막 화요일에 피타를 나가죠. 피타를 나가고 피타 정리, 피타 과제까지 나간 다음에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조금 뭐 광복절날 그 단원 테스트 여기 단원 마무리 있잖아요. 이 단원 마무리가 붙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딱 17일, 20일 요때쯤에 이제 토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요 2학년 2학기에 대한 교재는 마무리할 것 같네요. 이렇게 진행할게요. 그래서 요 광복절 다음 주에 2학년 2학기 최고 득점은 교재를 싹 마무리하는 걸로 가고요. 그 원주각 같은 경우에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거는 제가 조금 여유 있게 잡아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잘 해볼게요. 어찌됐든 간에 아까 그때 얘기했던 마지막 뒤에 4번은 문제 풀고 질문하고 고난이도 해서 웬만하면 저기 심화 단원 테스트까지 한번 이게 볼 수 있게 해서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점프업 그러니까 그 승관 테스트 할 수 있게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럼 지금 오늘 할 거는 여러 가지 사각형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정리 요약하고 그리고 나서 뒤에 2교시에 원주각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사각형 한번 보자. 자, 여러 가지 사각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번 시간에는 평행사변형만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드렸죠. 이번엔 여러 가지 사각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봐야 되는 여기 여러 가지 사각형에서 평행사변형 다음으로 나오는 첫 번째 사각형은 무엇이었다? 직사각형이었다. 직사각형의 정의가 뭐라고요? 내각의 크기가 같은 정의 자체가 내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 몇 도로? 90도로.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뭘 만족합니까?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만족합니다.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을 만족합니다. 누구? 어떤?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고 하는 걸 만족해서 얘는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 안에 포함됩니다. 자, 그럼 성질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죠. 성질 여기다가 우쯤에다 쓸까? 성질. 성질은 하나 뭐였다? 여러 가지 사각형에서 나오는 성질은 하나밖에 없어요. 대각선과 관련된 성질밖에 안 나옵니다.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고 하는 성질이 있었죠. AC와 BD가 서로 길이가 같아요 라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얘를 이미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는데 거기에 길이까지 똑같으니 뭐라고 쓸 수 있겠다. OA와 OB와 OC와 OD의 크기가 서로 모두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겠죠.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이겁니다.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는 이미 평행사변형인데 직사각형이라는 것까지 되려면 어떤 식으로 무슨 추가 조건이 필요한가요? 첫 번째는 이미 평행사변형인데 그래서 이미 대각의 크기가 서로 같은데 이웃한 각의 크기까지 같으면 내각의 크기가 자연스럽게 같아지겠죠? 그래서 이웃한 각의 크기가 서로 같아지면 얘는 직사각형이 됩니다. 평행사변형인데 이웃한 각의 크기까지 같아지면. 두 번째는 그러면 마찬가지로 뭘 이용해서 이미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는데 어떤 조건까지 추가가 되면 AC와 BD가 서로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까지 추가가 되면 얘는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직사각형 정리 끝. 다음 마름모. 마름모의 정의는 무엇이었다? 정의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 네 변은 AB와 BC와 CD와 DA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가 성립한다?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성질. 그 평행사변형 1, 2, 3, 4, 5라고 제가 번호를 붙인 걸로 치면 몇 번? 2번에 대한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얘는 평행사변형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다음 성질. 어떤 성질을 가진다? 대각선이 서로를 수직 이등분한다. 수직 이등분이라고 하는 거는 AC와 BD가 서로 수직으로 만나는데 거기에다가 길이가 서로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OA와 OC가 길이가 같고 OB와 OD의 길이가 서로 같다 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서로를 수직으로 이등분합니다. 다음, 그래서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죠. 또 평행사변형이 뭐가 되기 위한? 마름모가 되기 위한 조건.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 첫 번째, 뭐라고? 이미 뭐니까? 이미 평행사변형은 대변의 길이가 서로 같은데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맞아요. 이웃한 두 변의 길이까지 같아지면 되죠. 그래서 AB와 BC의 길이가 같아진다면 이거는 마름모가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두 번째, 이미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하는데 뭘 하면 돼요? 수직 이등분하면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조건을 추가하게 되면 그러면 얘는 마름모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게 되겠죠. 짠! 마름모도 끝. 다음, 이번엔 정사각형이요. 정사각형의 정의는 뭐였죠?
정다각형의 정의 자체가 뭐예요? 내 내각의 크기가 모두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고 내 변의 각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다각형을 정다각형이라고 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고 90도로 모두 같고 거기에다가 AB와 BC와 CD와 DA의 길이까지 서로 같은 애를 정사각형이라고 하죠. 그럼 성질은 어떤 성질이 생긴다? 다죠, 다. 그죠? 길이도 같은데 AC와 BD의 길이도 같은데 AC와 BD의 BD가 서로 수직으로 만나고 저기서 마찬가지로 OA와 OB와 OC와 OD의 길이가 모두 같아진다 라고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멘트 중에서는 주로 어떤 게 나오냐면 똑같아요. 또 뭐가? 이번에는 직사각형이 뭐가 되는? 정사각형이 되기 위한 또는 뭐가? 말은 뭐가? 정사각형이 되는 조건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만 바꿔서 자 쓰기 귀찮아서 그래요. 1-1, 1-2로 놓고 2-1, 2-2라고 놓는다면 자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기 위해서 몇 번째 조건이 필요하다? 2-1과 2-2 조건이 필요하죠. 그죠? 네, 이미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이웃한 두 변의 길이까지 같아지면 되거나 아니면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면 됩니다. 또는 마름모 같은 경우에는 1-1과 1-2라는 조건을 붙여주게 되면 얘는 정사각형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겠죠. 여러 가지 사각형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플러스 알파. 누구? 등변 사다리꼴이죠? 등변 사다리꼴.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하기 전에 앞서서 사다리꼴이라고 하는 애는 정의가 뭐야? 정의가 뭐죠? 한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을 사다리꼴이라고 하죠. A, D와 B, C가 서로 평행한 사각형을 사다리꼴이라고 합니다. 그럼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처음 배우실 때, 나는 이거 처음 배울 때, 내가 헷갈렸었어요. 왜냐면, 이등변 삼각형 혹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처럼 등변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은 결국에 뭔 말이야? 변의 길이가 같은 사다리꼴이라는 얘기라서 난 당연히 이름에 정의가 나오는 줄 알고 이걸로 생각했었거든요. AD와 BC가 서로 평행하고 AB와 CD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아니었죠? 저거는 정의할 수 없어요. 뭐 때문에? 평행사 변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등변 사다리꼴이다라고 할 수 있는 성질 하나 있죠. 누구를 추가하면? 밑각의 크기가 같으면. 밑각의 크기가 같으면 평행하고 그 평행한데 밑각의 크기가 같으면 그러면 얘는 등변 사다리꼴이 된다. 그래서 이게 정의 줄을 맞춰. 30분에 종이 치는군요. 정의 이거 올라갈게요. 정의가 AD는 BC와 평행하고 각 B와 각 C가 서로 같을 때 그럼 성질은 어떤 성질이 나온다? 이제는 얘 때문에 뭘 얘기할 수 있어? 평행하지 않은 다른 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서로
같고, 하나 더.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다. 이렇게 두 가지 나오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등변 사다리꼴과 관련된 문제는 그럼 뭐가 나와요? 사다리꼴이죠. 평행하죠. 평행 보이는 순간 또 억각, 동의각 나오겠구나라는 거 하나를 확인할 수 있고요. 등변이죠. 등변. 길이가 같은 걸 이용하는 뭔가 문제가 나오겠구나라고 이름만 봐도 예상이 가능하겠죠. 지금 여기서 나온 여러 가지 사각형들에 대한 성질 간단하게 제가 칸 나눠서 정리했습니다. 이쁘게 정리했죠? 자,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쉬는 시간 끝난 후에 뭘 할 거냐면 여러 가지 사각형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3학년 걸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갈게요. 영상을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일단은 수업 때, 물론 수업 때 다 듣고 다 정리가 되면 좋은데, 만약에 수업 때 정리가 안 됐거나 개념 이해를 못하고 놓치거나 하는 것들이 있으면, 지금 웬만해서는 내가 수업할 때 개념을 이쪽으로 적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계속 문제를 푼단 말이죠. 혹시나 여러분들이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수업 내용 들어놓고 그리고 일시정지에 눌러서 한번 필기되는 거 한번 비교해보고 이런 식으로 써도 됩니다. 하나 더. 여러 가지 사각형 사이의 관계. 자, 어느 정도 사이즈로 그려야 되나? 4칸, 여기 2칸, 여기 2칸, 이렇게. 요렇게 그릴게요. 그냥 일반적인 사각형 에서 조건 하나를 추가하면 사다리꼴이 됩니다. 조건 하나, 어떤 조건 하나를 추가하면 사다리꼴이 될까요? 사다리꼴. 어떤 조건을 추가하면? 한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하면. 그죠? 자, 그럼 사다리꼴에서 더워, 씨. 또 한 가지 조건을 추가하게 되면은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평행사변형. 어떤 조건을 추가하면 평행사변형이 됩니까? 무슨 조건을 추가하면 돼요? 다른 한 쌍의 대변도 서로 평행하면 되죠. 또는 다른 한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하면 돼요. A, B와
C, D도 서로 평행하면 돼요. 또는 아니, 이미 한 쌍이 평행한 상태에서 대각선은 상관이 없죠.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 평행하다라고 관련된 거 나와 있는 거 두 종류 있었어요. 방금 전에 멍 때려? 대각이 왜 나와? 멍 때리셨어요? 다시 물어봅시다.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 5가지. 첫 번째. 안 되겠네, 이 사람들.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 5가지. 첫 번째. 평행하다. 두 평행, 뭐가요? 이렇게가 뭘까? 서술형에서는 이렇게 쓰실 거예요. 이렇게랑 저렇게가 서로 평행하면 라고 쓸 거예요? 두 대변이 이미 평행해요. 네.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하다.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셔야죠. 내가 항상 강조하는 얘기긴 한데요. 야, 수업 때 진짜 기깔나게 설명을 하잖아. 그러면은 니네는 기깔나게 알아듣는 척해. 근데 집에 가서 까지도 기억이 나. 그러니까 역시 야 명강사야 이러면서 막 수업을 들어. 이게 막 문제를 풀어. 이틀만 지나면 몰라요. 진짜 정말 내가 규현이 손을 잡고 너 씨 일로 와봐 하고서 내가 얘를 막 이렇게 잡고 쩔을 끌고 가서 어디를 끌고 가냐면 양자역학 기본 기초 이론 설명하는 데를 가서 앉아. 그래서 설명을 막 들어. 그럼 막 샬라샬라샬라 해. 처음에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가 어느 순간 그래? 그런가? 라는 느낌이 살짝 와.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그럼 그 다음은 알 것 같아. 집에 가면 알아 몰라? 그걸 우리는 안다고 해요? 들었다고 해요? 그럼 지금 니네는 그걸 수업을 들은 상태예요? 공부를 해서 아는 상태예요? 그럼 그 공부를 해서 아는 상태로 만들질 않은 상태 아는 거잖아 지금. 다음 시간부터는 질문했을 때 대답 못하면 남깁니다. 무조건. 전 시간 수업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겁니다. 전 시간이라 하면 여태까지 나랑 수업했던 걸 다 전 시간이라고 할 거예요. 에 대해서 대답 못하시면 네, 그 부분 다시 공부하고 써서 가져와 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공부 좀 확실하게 하세요.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세요. 내가 경험해봐서 알지만 뭐예요? 어설프게 공부한 걸 채우거나 안 한 걸 채울 때는 그때 당시에 해야 되는 노력의 최소 3배 이상의 시간이 들어가요. 니네들이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을 스톱하고 딱 멈추는 순간부터 다시 시작 한다고 해서 여기서 그대로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스톱하는 순간부터 바닥으로 곤두박질을 치기 시작하고요.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그거를 다시 올려놓고 여기서부터 다시 쌓기 시작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그때 내가 만약에 if 내가 너네들한테 얘기했지만 나는 내가 그냥 111일 만에 공부를 성공했다 해서 성대를 갔다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 별일 아니라고 느껴지겠지만 나는 그 111일이라는 그 111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냐면 하루에 2시간 잤어요. 그리고 진짜 장담할 수 있어요. 하루에 16시간 이상 집중했습니다. 집중력 유지하는 시간을 최소 13시간 이상은 유지했다고 장담해요. 자신해요. 확신해요. 사람이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진짜 가끔 기숙학원에서 지내다 보면 공부하다 보면 뭔 짓을 하냐면 가끔 문 열고 소리 지르는 미친놈들이 생겨요. 진짜로.
그 기숙학원에서 갇혀가지고 3주마다 한 번씩 외출시켜주고, 그 전까지는 계속 거기서 뭐 싫어도 있어야 돼. 그냥 멍 때려도 그냥 앉아서 책상에 계속 12시까지는 있어야 돼. 6시 반부터 10시, 12시까지는 의무적으로 앉아 있어야 돼. 졸면 깨워. 다 뭐라 해.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정신 나가잖아요? 그럼 진짜 창문 열고 소리 질러요. 으아! 가끔 어떤 애는 그 책상 이렇게 팍 차고 나가갖고 운동장 막 돌면서 소리 질러요. 으아! 씨발! 막 이러면서 막, 개 같다! 막 이걸 해요, 진짜로. 거기다가 나는 마지막 111일 날에 갔으니까 얘네들은 나보다 적어도 100일 이상 공부를 더 한 애들이잖아. 이미 정신이 나갈 대로 나가 있는 상태인 거야. 난 갈 때 가서부터 이미 그 미친 짓을 보고 있어요. 근데 나는 그런 애들을 어떻게 보면은 나는 거기에서 아웃풋이 좋은 편이었어요. 아웃풋이라는 게 결과값이 좋은 편이었어요. 왜 200일 공부한 애들보다 110 며칠 공부한 내가 더 잘했어요? 라고 하면 난 그만큼 더 몰입하고 집중해서 채웠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앞에가 기준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걸 사람답지 않게 사는 거. 야, 진짜 내가 이 비속어를 안 쓸 수가 없는데 군대를 전역하자마자 기숙학원에 끌려가가지고 이게 정말 이게 뭐지? 하는 그 던전 열리듯이 들어간 그곳에서 갑자기 나보고 오늘부터 공부를 시작하면 된대. 근데 적어도 군대에서는 수면 시간 8시간은 보장해줬거든요? 10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나라고? 여긴 12시 반에 자갖고 6시 반에 일어나라고 수면 시간까지 줄이는 거야. 이건 대체 뭐 하는 짓이지? 막 이 생각이 들었었어, 그때. 근데 그때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뭐였냐면요. 내가 지읒 같은 그 군대도, 요새는 뭐 어떤 군대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 너무 옛날 얘기라. 난 뚜까 맞으면서 그 2년을 버텨가지고, 1년을 버텨가지고. 그래서 그런 지읒 같은 것도 그곳에서도 내가 무사히 나왔는데, 여기도 못 버틸까 했는데, 한 3주인가 4주 만에 못 버티겠더라고요. 이건 아닌 것 같아. 그 다음에 들었던 생각이, 내가 말년휴가 나왔을 때 우리 어머니가 뭘 했냐면 차 쇼핑을 하고 계셨어요. 아버지 차 말고 이제 본인 차 조그만한 거 하나를 끈다고 한 2천만 원 언저리, 3천만 원 언저리에서 차를 막 이렇게 보고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딱 기숙학원에서 휴가가 나와서 딱 봤는데 그 모습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단순 계산을 해보니까 4달 동안에 그때 당시 가격으로 09년도 니네들 태어나기 전이죠. 09년도 기준으로 1200만 원인가 1300만 원을 태웠더라고요. 4달 만에 태울 예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지금 물가로 따지면은 거의 한 1.5배에서 2배 정도 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나는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나를 여기다가 박아놓은 건 둘째 치고 가네? 근데 우리 어머니의 차를 내가 하나 태워 먹었구나. 해 먹었구나. 공중으로 내가 날리는 거구나. 라는 생각으로 또 한 2, 3주인가를 3, 4주 정도 버텼어요. 그 다음부터 알바야? 그러니까 한 50일 정도 지난 거죠? 그렇게 한 3, 4주 버텼어요. 50일 정도 딱 지나고 나니까 알바야? 남은 50일이 너무 지옥 같은 거야. 나 50일을 또 이 짓을 해야 돼? 나 못할 것 같은데? 나 왜 여기 있지? 난 분명 전역하고 분명 바깥 공기를 마시면서 뭔가를 할 계획이 이만큼 있었는데 왜 난 산 공기를 마시면서 여기서 그 풀벌레 소리와 함께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거에서 미칠 듯한 그 타이밍에 그나마 나를 살려줬던 게 그때부터 점수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바꿔 얘기하면 한 달 반인가 2달 동안 성적이 계속 바닥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100점 만점 기준으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50 이렇게 해서 총 500점 만점이었습니다. 우리 땐 절대평가 같은 거 없었고 다 상대평가 기준으로. 근데 제가 처음 가서 D-111일에 시험을 보기 시작했을 때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국어 점수는 안 떨어지더라고요. 한 80점 언저리. 영어 점수가 34점인가? 수학 점수도 뭐 한 35점 정도? 그 다음에 과탐이 그러면 20, 15, 15 막 이 정도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성적을 보더니 나한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심지어 생활담임이라는 학과 담임 가르치는 사람도 아니야. 그냥 자습 감독하는 사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야. 추리닝 입고서 쫄래쫄래하고 돌아다니면서 야 하지마 이거밖에 안 하는 사람이 나를 불러내더니 1년 더 할 거지?
택도 없어. 꿈도 꾸지 마. 막 이런 식으로 되게 기분 나쁘게 막 말투도 되게 싸가지 없이 막 얘기를 했어요. 그때부터 내가 네가 감히 뭐라고 나를 무시해? 내가 그러면 이거 한번 보여준다 라고 하는 순간부터 제가 5시에 잤거든요. 5시에 일어났거든요. 몇 시에 자서? 2시 30분에 자서. 그리고 정말 뒤질 것 같이 졸리면 어떻게? 자습 시간에 책상에 엎드려서 옆에 있는 애한테 30분 뒤에 깨워줘라고 하고 이러고 자요. 최대한 불편하게. 그렇게 해서 잠을 버티면서 수학하다 지겨워지면 국어를 하다 지겨워지면 과학을 하다 지겨워지면 영어를 하다 지겨워지면 다시 수학을 하다가 지겨워지면 과학 다른 문제를 하다가 지겨워지면 영어를 하다가 지겨워지면 이걸로 해서 계속 하루 종일 그 뇌 활성 부위가 어떻게 다르다라는 걸 믿고 싶어서 이거 수학이 지겨워? 그럼 국어를 해. 지겨워? 그럼 다시 수학을 해. 다시 지겨워? 영어를 해. 지겨워? 과학을 해. 이걸 계속 했어요. 이건 진짜 다시 하라 그러면 난 못할 것 같아요. 한 50억 주면은 다시 할 만할 것 같아. 지금 그 정도. 군대를 다시 가라라고 하면은, 나이를 돌려준다는 조건 하에 공짜로도 할 것 같은데, 그 재수를 하라고 하면 나이를 돌려준다고 해도 고민을 좀 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좀, 오히려 그 맞을 때보다도 더 힘들었어요. 맞는 거 버티는 것보다도 더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나는 수능 봤을 때 결국엔 결과값 자체가 얘가 아마 94점인가 95점인가 나왔을 거예요. 퍼센트로 따지면 95%였거든요. 점수도 비슷하게 나왔을 거고요. 영어는 점수가 많이 올렸다고 해도 좀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퍼센트로 따지면 78%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3등급 끝자락이에요. 그 다음에 수리 영역이 몇 점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94%가 나왔어요. 이 점수에서 94% 상위예요. 그러니까 하위가 0%고 최상위가 10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과탐이 이제 197, 93, 92 이렇게 나왔거든요. 퍼센트로. (111일) 동안에 이직거리를 한 거야. 그래서 그 결과값을 딱 보자마자 바로 그 선생님한테 전화했어. 네, 생활다니면서 전화해서 선생님, 성형관대 합격했습니다. 아, 축하한다 어쩐다.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서 나는 오히려 기를 쓰고 공부를 했다. 앞으로 애들한테 그딴 소리 하지 마라. 진짜 그 워딩도 이렇게 했어. 앞으로 애들한테 그딴 식으로 기죽이는 말 하지 마세요. 딱. 졸라 멋있어. 나 정말 멋있어. 난 이게 복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생물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생물 선생님이 원래 이 과학을 4개를 다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를 포기해도 돼. 2개까지 포기해도 돼. 근데 대신에 하나를 포기하게 되면 서울대를 못 가고 2개를 포기하게 되면 인서울을 못 해요. 근데 인서울을 포기하고 안정권을 가라라는 그런 뉘앙스였는데 제가 어떻게든 해서 점수를 올렸어요. 그래서 그 과학이 그 생물이랑 화학 선생님한테 전화를 직접 했습니다. 성형관대 합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면 이 선생님이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해봐라고 얘기해줬던 유일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2명이. 다른 선생님 국어, 영어, 수학도 내가 갔을 7월에 이미 2학기가 마무리야. 8월에 마무리야. 난 이때부터 다시 제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 그럼 9월부터 뭐해? 그냥 모의고사 반복밖에 안 해. 문제풀이, 실전 이거밖에 안 해. 그러면 그동안에 난 뭘 해야 돼? 내가 혼자서 제로부터 다시 쌓았어. 근데 그 수학이 나를 보더니 하는 얘기가 개념부터 다시 해야 되지 않아? 넌 1년 더 할 거. 그냥 지금은 워밍업하고 그냥 내년에 다시 하면 안 돼? 국어 선생님도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 올해는 힘들걸? 영어 선생님은 애초에 기대를 안 하셨어. 왜냐면 내가 영어를 너무 싫어해서 버린 걸 알거든. 근데 이 영어 선생님이 참 아이러니한 게 이 영어 선생님의 아들이 초등 선생님이 우리 아들이 여기 학원 이런 상호 간의 학부모 관계여서 진짜 나중에 수능 끝나고 이제 보는데 서로 간에 폴더 인사를 하시더라고. 안녕하세요. 여기 점점 내려가시더라고. 근데 그러더니 그 성적을 딱 보시더니 영어 점수 2개가 모자랐대. 영어 시험 3점짜리도 아니네. 2점짜리 2개가 모자랐대. 2점짜리 2개만 이제 플러스 시켰으면은
얘는 연대를 들어갈 수 있는 성적이 나온대. 근데 영어가 하도 꾸져서 영어를 보는 그 학교들 같은 경우는 싹 다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어쨌든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서 결국에는 그거를 저 인간은 좀 붙어서 좀 눈치껏 와서 놓고 가. 뭘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사람아. 근데 결국에는 나는 내 잘난 척이라고 하면 잘난 척이겠지만 이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개고생을 한 거잖아요. 111일 만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 기간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나는 다른 사람들이 3일, 4일 만에 하는 하루에 집중력 유지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나 돼? 라고 얘기하면 보통 몇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니네는 몇 시간이나 돼? 2시간 할 수 있니? 못할걸?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애들 중에서 공부 잘하는 애 말고 공부 그냥저냥 하는 애들한테 공부 몇 시간 정도 유지해서 공부할 수 있어? 라고 하면 몇 시간 얘기할 것 같아? 5시간도 얘기 못해요. 근데 나는 아까 뭐라고요? 난 장담할 수 있다고. 몇 시간? 최소 13시간, 14시간 이상의 집중력을 유지했다고. 그럼 하루에 20시간씩 그 책상에 앉아 있었다는 얘기고, 그 앉아 있는 시간에 75% 이상을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필사적으로 했어. 사람답지 않은 거죠. 심지어 완전 기계적으로 했어. 그 막 밥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밥 시간도 15분 단위로 쪼개서 15분까지 15분 동안 밥을 먹고 밥을 먹는 동안에 단어를 이만큼을 외우고 단어를 이만큼을 외우고 그러니까 단어장을 들고 다니면서 여기서 단어를 외우고 여기서 공식을 외우고 뭘 하고 그 다음에 씻고 뭘 하고 아니면은 15분 단위로 쪼갠다고 했으니까 그럼 지금 밥을 15분 동안 먹는 건 좀 오바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가면은 줄 서서 기다리는 시간도 아까워서 지금 차라리 그런 체육관을 가서 여기서부터 한 30분까지 러닝머신을 타면서 그러면서 단어를 외운 걸 정리를 하고 그리고 씻고 집에서 거기서 밥을 먹고 가자. 그럼 씻고 밥을 먹으러 갈 때도 계속 단어 들고 가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연기를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기를 만들러 갈 때도 이제 단어장 계속 들고 다니고 그 단어장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수첩에다가 적어서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아까 얘기했죠. 쓰는 게 공부라고. 보는 건 공부가 아니라고. 계속 쓰고 뭐하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못 쓸 때는 보고 그거를 다시 옮겨서 쓰고 이걸 계속 진짜 정말 쉬는 시간까지도 이용을 해가면서 쥐어 짜내서 공부를 해서 저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때 공부 좀만 더 하면 되죠. 좀만 더 할 수가 없었어 여기서. 그 기간 내에 좀만 더 할 수 없었어. 난 정말 최선을 다했어.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난 이런 공부를 해봤으니까 하는 얘기인데요. 만약에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냥 그 상태 그대로 공부를 유지했다고 한다면 나는 성대가 아니라 연고대를 갔을 수도 있어.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그 잠깐 놀았던 그것 때문에 이 사람답지 않은 거를 그 압축해서 경험을 했고 그럼 이 경험치는 난 결국에 다른 사람들이 거의 1년 이상 노력을 해야 쌓을 수 있는 경험치를 난 이 100일 만에 해냈다라고 그거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한 번 놓친 거에 대해서 수습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3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고요. 너도 해봐서 알죠? 내가 얘를 직접 하드 트레이닝을 시켰어요. 삼각비 가지고 제가 조졌죠. 그래서 내가 얘한테 이런저런 거를 오더를 했고 그거를 결국엔 소화를 하긴 했어요 마지막에.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네가 들인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그때 공부할 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 그때 똑바로 공부해서 그때 똑바로 시험을 보고 그때 바로 끝냈으면 지금 이렇게 오답이 많지도 않았을 거고 문제 안 푼 것도 이렇게 많지 않았을 거고 그 다음에 재시험을 보지도 않았을 거고 그걸 위해서 공부를 다시 하지도 않았을 거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빠그러지는 거죠. 뭐 때문에? 그때 당시에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제 타이밍에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너네들한테도 얘기는 그거예요. 들은 그 순간에 바로 공부를 하고 정리를 해서 완벽하게 했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너한테 야, 이 부분 수업해봐 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방금 전에 내가 이걸 써줬던 그 직후에 3시간 뒤에 나랑 똑같이 수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놔 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있지 않아? 그 정도는? 근데 일주일 뒤, 2주일 뒤에 너 지금 이거 내가 수업한 거랑 똑같이 그때 했던 거 기억나? 그거랑 수업만 똑같이 설명해봐 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 못하죠. 그럼 적어도 뭘 기억해야 돼? 개념이라도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벌써부터 까먹기 시작하는 이 상황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다. 지금은 내가
네, 딴소리를 할 겸 잔소리로 끝났지만 다음에는 혼낼 거야. 개념 공부 안 해오면. 혼나는 거 싫으면 남아서 하고 가든가. 어떻게 대답을 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냐, 이 자식들아. 너무한 거 아니야? 한 쌍의 대변이, 그러니까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하다.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 두 쌍의 대화의 크기가 서로 같다.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 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고 평행하다. 그러니까 지금 난 뭘 물어보고 싶었던 거야? 이 5번째 조건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냐는 거죠. 뭐? 저 평행한 변이 길이가 같아도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우리 했잖아요. 그죠? 아이, 딴소리 또 했어. 큰일 났어. 시간 없어. 자, 그러면 요쯤에다 쓸까? 여기가? 이렇게 쓸까? 자, 이번에는 어떤 조건을 추가시킬까요? 평행사변형이라고 하는, 이미 평행사변형이야. 이미 평행사변형이라고 하는 요 상태에서 이제 뭘 추가를 할 거냐? 라고 하면은 요 조건을 추가하려 합니다. 뭐? 이웃한 두 각의 크기가 서로 같거나 아니면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아지는 거를 옵션 추가하려고 해요. 이렇게 추가하게 되면은 이 평행사변형은 뭐가 되나요? 이 평행사변형은 뭐가 돼요? 직사각형이 되죠. 어머, 이거 너무 크다. 직사각형이 되죠.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뭘 추가를 하냐면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서로 여기다 쓸게요.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서로 같거나 아니면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면 이번엔 뭐가 만들어진다? 마름모가 만들어진다. 여긴가요? 몰라. 안 맞아도 어쩔 수 없어. 마름모가 생긴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번엔 마름모에서 무슨 조건을 추가하게 되면 네, 각 A와 이웃한 두 각의 크기가 같아지거나 아니면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아진다면 또는 직사각형에서 무슨 조건을 추가하게 되면 직사각형에서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아지거나 아니면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 하면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된다? 나 뭔가 잘못? 아이씨, 각도가 안 맞아. 그냥 할게요. 마음에 안 들어. 정사각형이 됩니다. 이렇게 직사각형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아마 그림 붙어있죠? 그죠? 그 그림 아마 그대로 제가 그려준 거일 겁니다. 거기에 없는 내용 정도만 추가하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다른 조건 하나를 추가하죠. 사다리꼴에서요. 만약에 내가 사다리꼴에서 무슨 조건을 추가하게 된다면 밑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조건을 추가하게 된다면 얘는 뭐가 만들어지고 등변 사다리꼴이 만들어진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아, 못생겼어. 잠깐만. 못생겼어. 이렇게 가자. 등변 사다리꼴.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뒤에 나오는 내용까지 한 번에 그림에 같이 붙여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각형의 변에 중점을 연결해서 만들어지는 사각형은 뭐가 만들어진다?
평행사 변형이 만들어진다. 따지자면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겠죠. 그럼 사다리꼴도 마찬가지로 중점을 연결해서 만들어지는 사각형은 뭐가 만들어진다? 평행사 변형 만들어진다. 자, 그럼 평행사 변형의 중점을 여기도 그럼 요렇게 표현할게요. 아이씨, 짧아. 요렇게 동글동글, 세모. 그럼 이번엔 평행사 변형의 중점을 연결해서 만들어지는 5개인가? 여기. 사각형은 또 뭐가 만들어진다? 그쵸, 평행사 변형 만들어진다. 그럼 직사각형의 중점, 여기, 중점 어려워. 자, 중점을 연결해서, 아니야, 여기도 아니야. 맞죠? 만들어지는 사각형은 뭐가 만들어진다? 얘가 마름모가 생긴다. 그럼 마름모의 중점을 연결해서 만들어지는 사각형은 뭐가 만들어진다? 네, 직사각형이 만들어진다. 마지막 정사각형이라고 되어 있는 의 중점을 연결해서 만들어지는 사각형은 정사각형이 되고요. 마지막 등변사다리꼴 안 했어요. 등변사다리꼴도 해야죠. 등, 변, 사다리꼴 연결하게 되면 뭐가 생겨요? 얘는 마름모가 생깁니다. 짠. 그리고 이 단원에서 나오는 부록으로 별거 아닌 내용 중에 하나는 이런 내용 하나 들어가요. 높이가 같은 두 삼각형에서 밑변의 길이가 같으면 꼭 너무 높구나. 밑변에 평행할 때 BC라고 밑변이 고정되어 있으면 꼭지점의 위치가 변한다라고 하더라도 A 넓이가 서로 어떻다? 같다. 삼각형 ABC와 삼각형 ABC와 삼각형 ABC 손에 쥐날 것 같아. C와 길이 넓이가 서로 같은 겁니다. 하나 더. 자, 그러면 높이가 같은 두 삼각형에서 A, B, C, D라고 하고 요 밑변의 길이의 B가 M 대 N이라 한다면 삼각형 A, B, D 대 삼각형 A, D, C의 넓이는 몇 대 몇이다? M 대 N이다. 뒤에 나오는 닮음과 달라요. 닮음이랑 조금 다른 거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여러 가지 사각형과 관련된 개념 바닥에 정리하였습니다. 사각형 사이의 관계 두 바닥이죠. 앞에 하나, 지금 두 개. 요렇게 두 개를 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개념 정리했구나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삼각형, 사각형 끝났습니다. 지우고 3학년 거, 2학년 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 거는 영상을 따로 끊을게요.